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시법령 담당하고 있는 임의섭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2차 과목 공시법의 안전한 점수 획득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입문 강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법은 지적과 등기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적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과목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주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라는 말 자체를 정보를 널리 공개적으로 알린다, 공개적으로 알린다, 공시한다 라는 그 타이틀 하에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공시하는 장부로서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있어서 공시법령은 대장과 등기부를 공부하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과 등기부를 우리가 보고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실무적인 내용이니까요. 실무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적어서 올려서 공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장에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 그러고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 그러면 등록, 등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 등록, 등기는 이런 내용이 민법에서도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 그러면 공시 방법, 등록, 등기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시하는 장부가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짠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대장의 사실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나서 그 등록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대장에 등록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권리 공시하려고 또 하나 만든 장부가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학문적으로는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대장부터 먼저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첫째, 대장이 만들어져야 등기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철칙입니다. 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다면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다면 대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요거를 아는 게 중개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중개 의뢰인이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셨을 때 와서 등기부는 열람이 되는데 대장 열람이 안 되네요 라고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다는 것은 대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뭔가 행정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같이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인 중개사로서의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등록 후등기는 대장을 먼저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에 등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장 등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장은 사실 중심의 장부고 등기부는 권리 중심의 장부이기 때문에 그 양식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공통 정보는 뭐냐 하면 대장의 사실이 등기부 표제부에 그대로 옮아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요. 등기부의 표제부가 대장에 있는 사실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고치는 게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사실관계를 적는 게 대장에 있는 사실을 뺏겨 적는 공간이 표제부라는 공간이에요. 그 표제부에 적혀있는 사실을 고치는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변경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지문이 맞을까요? 우리 출제된 지문이기도 하고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문이라서 제가 이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게 됐죠. 기초가 너무 빈약한 중개사들이 많다. 자, 등기부의 표제부는 독자적으로 꾸려지는 게 아니고요. 대장에 있는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 그 대장 등본에 있는 정보가 등기부 표제부에 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의 사실을 적는 공간 표제부를 고치려면, 변경 등기를 하려면 대장부터 먼저 바뀌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즉 표제부를 고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변경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그 지문에 1번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문에 OX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2번 이하 나머지 지문들을 다 읽게 되고, 읽어봐야 정답이 안 가려지니까 그 문제를 또 읽게 되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오답을 체크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입문 시간에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효과적인 수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등록 후등기에서 첫째는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장에 등록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그런 구조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부의 표제부 고치려면 대장이 먼저 바뀐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먼저 체크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우리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공부하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건데요. 시험 과목으로. 우리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구조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제부는 대장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등기부가 표제부까지 있다면, 그러면 등기부라는, 만약에 표제부만 두는 게 등기부라면, 등기부라는 대장에서 뺏겨온 정보를 공시하는 표제부만 있다면, 뺏긴 것밖에 없잖아요. 대장에 있는 거를 뺏긴 표제부만 등기부가 있다면 이 등기부를 만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돼요. 선등록 후등기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대장에 있는 사실을 옮겨오는 표제부를 두고 또 등기부라는 장부를 하나 편성해 둔 이유는 표제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장에 있는 사실을 가져온 연후에 그 사실에 더한 권리를 공시하려고 또 하나의 장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등기부라는 것이고요. 갑구하고 을구가 있다 그랬죠. 갑구는 그 중에 소유권에 관한 것을 적게 되어 있고, 을구는 소유권 아닌 권리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구, 을구에 권리를 공시하려는 목적으로 또 하나 만든 장부가 등기부다. 그 두 가지는 이 선등록 후등기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사전 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등기부를 만든다. 이걸 학문적으로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것, 등기부는 대장에 있는 표제부를 그대로 표제부에 뺏겨둔 다음에, 가져와서 뺏겨둔 다음에 갑구를 둬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려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체크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요, 대장의 사실이 반영되는 공간이라 대장이 바뀌어야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꿀 수 있다는 이 관계를 아시는 게 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든 이유를 보시라는 거예요. 대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공시하는 표제부만 있다면 등기부라는 또 하나의 장부를 만든 이유가 없을 테니까 갑구, 을구의 권리 공시하려고 또 하나 만들었구나. 그래서 등기는 권리 중심의 장부구나.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토지를 가지고 우리 공시하는 과정을 이렇게 도해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토지를 대장이 먼저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범위가 지적입니다.
지적 파트고요. 여기 땅지자, 대장이 장부니까 장부 적자를 쓴 겁니다. 지적이적. 그 다음에 요 단계 대장의 등록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서 등기에서 공시하는 이 단계를 공부하는 게 등기 파트입니다. 다 묶어서 대장의 등록에서 공시하는 거죠. 등록하는 이유가 공시 목적이잖아요. 또 등기부의 등기에서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수단이니까 이걸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령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이 공시법령이 총 24문제가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적편이 12문제, 등기편이 12문제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절반씩 할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공시법은 한 과목이 아니고요. 40문제 100점 만점이 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4문제짜리로 공시법령이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16문제는 세법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으로서는 공시법령과 세법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과락을 판단하는 기준도 한 과목 전체에서 판단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적에서 40%를 맞췄느냐, 등기에서 40%를 맞췄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40이 안 되는 건데 그게 과락인데 그 과락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지적만 따로 40%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등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세법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시법령 24문제와 세법 16문제 합치면 한 과목이잖아요. 이 전체 40문제에서 16문제가 40%거든요. 16개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공시법령 세법 40문제 전체에서 40%가 되는가를 확인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자, 지적 12문제는 현재 일반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15회 추가 시험 이후에 지금 쉽게 출제가 현재 되어 오고 있고요. 극명히 대비됩니다. 등기는 계속 어렵게 일변도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경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수험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출제가 되지만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거를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양이 많아요. 제법. 양적으로 따지면 뭐 적은 게 어느 과목이 적겠습니까만 지적도 충분히 외우고 준비해야 될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쉽다는 이유로 미루다가는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벼락치기 해서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말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루시는 분들이 다 다음에 한 해 더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쉽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하나씩 이렇게 쌓아두시면요 나중에는 정리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등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십니다. 이 12문제 포기하자.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락을 면치 못해요. 포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입니다. 99%. 등기 12문제 포기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주위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적게 받았어도 등기를 포기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등기 12문제 포기하고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런 극소수의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요거를 말씀드려요. 등기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대부분 과락 맞아서 이 전체 공시법령 및 세법에서 과락을 맞으시는 결과를 초래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뭐 막연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등기는 어렵지만요. 우리 공시법령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된 경향을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해마다 뜬금없이 여기 냈다가 저기 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70에서 80%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잖아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결국 판에 박힌 시험이에요. 이 30년 동안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미 나올 문제 다 나왔고 출제되는 주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신다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기본적으로 맞출 문제를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락이 잘 나오는 이 공시법에서도 적절한 수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출발인데 지적은 쉽다고 쉽다고 미루지 말자. 등기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1년 동안 이 과정을 저를 따라서 쭉 오시면 자연스럽게 대장과 등기부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외에도 시험에 대비하는 문제풀이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자,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거, 요거 지적이잖아요. 자, 지적의 구조를 이제 소개하는 걸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끝났고요. 자,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지적에서 여기 청량이라고 돼 있죠.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는 대부분 청량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지적하기에 네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보를 알아보는 파트가 있고 장부의 정보를 알아보는 파트가 있고요. 그 토지 정보를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다루는 이 토지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토지동 등록에서 대부분은 청량하니까 청량 파트가 하나 더 있고요. 그냥 청량이 아니라 지적 관련 청량이라 그래서 지적 청량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네 부분 여기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토지이동, 지적 청량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청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말이죠. 우리 법학에서 이런 대부분이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이런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언제나 청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라고 했죠. 그럼 이 말에서 여러분은 금방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드물게는 즉 예외적으로 대부분 즉 원칙적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드물게는 청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량한다 그랬죠. 언제나가 아니라. 이 청량하지 않는 경우로 미리 좀 알고 가시면 1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특히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첫째는 합병이고요. 둘째는 지목 변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청량을 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합병이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것만 제 기억에 한 9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거든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적에서 합병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나오면요. 또는 문제에 나오면 청량 안 한다는 이 사실이 먼저 떠오르면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병, 청량 안 한다. 이 말이 떠오르도록 지금 이제 이 틀에서 좀 봐두시고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이에요. 토지를 대장에 등록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의 3요소라고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네 부분은 지금 박스 친 네 가지가 네 부분입니다. 이 표시를 이 내용을 좀 다듬어서 지적학에서 쓰는 용어로 좀 다듬어 보면요. 요거는 토지의 표시가 객체가 된다. 토지의 온갖 정보가 아니고 토지에 표시된 객관적인 사실이
등록의 대상이다 해서 토지 표시라는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죄송합니다. 줄이면 4글자로 하면 토지 표시가 되겠죠. 대장이라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장부 중에 대장만 있는 건 아니고 대장 등등의 여러 가지 장부가 있어요. 그걸 총칭해서 지적공부라 하고, 현재 이 지적공부에는 7종이 있습니다. 대장부터 7종이 있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지적 7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등록이요. 이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서 처음 적히고 고쳐지고 지워지는 이러한 변화들은 이게 중요한 정보니까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중요한 정보의 등록은 중요한 등록이니까 일일이 사안에서 중요한 등록이라고 하지 않고 또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토지 표시가 장부의 변화 등록이 되는 것들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줄이면 토지이동이 되겠죠. 여기 이동이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고요. 다를 이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정보가 다르게 변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변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토지 표시의 변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측량도 대한민국의 측량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국가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이 있는데요. 그 모두가 우리 시험 범위의 대상이 아니고 지적을 위한 측량만 대상이라서 이걸 지적측량이라는 타이틀로 여기 한정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학 교과서를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요. 항상 이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의 등록 또는 표시,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체계적인 학습이 되겠죠. 자, 여기 토지 표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토지의 모든 정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 지적행정에서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다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들, 이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토지 정보는 딱 정해놨습니다. 토지가 일단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이름 역할을 하는 지번,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지목, 그 다음에 면적이요. 면적을 형성하려면 경계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경계를 정밀하게 볼 때는 좌표까지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좌표는 예를 들어서 경계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뜻이 달라요.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선으로, 예를 들어 이게 10번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직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선으로 표현한 경계의 정밀도를 키우는 방법은 이걸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경계점이죠. 경계점이죠. 경계점의 정보를 아주 디지털로 X축, Y축의 수치로 분석해버리면 점의 정보가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이 점이요. 10번 필지의 좌측 상단의 꼭지점 경계점의 좌표가 뭐 5고 7이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뭐 8이고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 A점과 B 경계점에 그 점들의 정보가 정밀해졌잖아요. 디지털로, 수치로. 그러면 이 점과 점의 정보가 정밀해지면 그거를 연결한 정보도 수치로 분석이 되고 정밀도가 커지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요게 좌표를 지금 본 거잖아요. 좌표로 봤다는 게 X축은 8, Y축은 7. 이게 좌표잖아요. 근데 좌표로 봤다는 거는 결국 지금 보세요. 이게 다 수치잖아요. 수치. 디지털. 요거 직선은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로 보다가 점과 점에 디지털로 봐서 그 연결한 디지털이 나오면 정밀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경계는 직선이고 좌표는 수치라서 본질은 달라요. 하지만 이 좌표는 언제 등장해요? 이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계의 정밀도를 높일 때만 등장하는 거죠. 이 좌표를 구비한 것은 전국에 한 5%, 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부분적이죠. 그런데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토지라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든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든 이 경계 직선은 다 갖추고 있어서 직선으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도해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그림도자 풀해자 도해지적. 그러니까 도해지적은 대한민국 토지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표는요. 이 지가가 높거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작거나 또는 이 지적관청이 여기는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에만 두기 때문에 한 5% 6% 부분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해지적은 전국적,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은 부분적 이거에다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경계와 좌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경계는 직선 아날로그고 좌표는 수치 디지털입니다. 근데 이 수치 디지털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경계를 전제로 정밀도를 키울 때만 경계 외에 하나 더 갖춰두는 거지. 경계도 없는데 좌표를 분석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항상 이렇게 묶어서 같이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도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뜻이요. 우리나라 전국토에 보면 이 직선으로 표현하는 도해지적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거의 100%죠. 등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경계를 보여주는 거는 100%라 그랬어요. 좌표까지 분석한 거는 5% 6% 정도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돼요. 경계는 반드시 있게 되고 좌표는 부분적으로만 있게 된다.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 따로 좌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는 기본적으로 다 직선으로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고 좌표까지 있는 경우도 더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묶어서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게 옳고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좌표도 없는 거니까. 좌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좌표가 있다면 경계는 기본적으로 꼭 있기 때문에 좌표를 얘기할 때는 경계를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 또는 좌표라고 이제 조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1, 제가 번호를 붙여보면요. 결국 5가지죠. 이게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취급해 줘야 되니까 항상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이제 조문에서 표현하는 건데 이것만이 우리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시된 기본 중요한 정보라서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로 묶어둔 거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토지 이동이 일어났다 해서 중요하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토지에 있어서 우리 지적 행정에서 중요한 정보 그런 것들의 변화가 토지 이동. 자, 지적 행정에서 중요한 정보는 토지의 표시. 그런 토지의 표시가 장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중요한 변화니까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써주고 있다. 이게 지적의 이 구조와 같이 보는 게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시험이 필요한 공부를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토지를 대장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측량을 통해서 등록해서 공시한다. 대부분은. 이런 구조를 보셨는데 지적의 구조를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를 한번 볼게요. 토지를 대장에 등록한다 할 때 이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토지가 따로 있고 등록 안 되는 토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국토를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이라는 수식을 한 적어봤는데요. 전국토가 되겠죠. 전국토를 대장에 등록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적행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는 일을 하려면 이게 개인이나 지방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업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옛날 법에는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고요. 현행법은 이게 우리나라 국토고요.
우리나라 국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예요? 국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법에, 이거 현행법. 지금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국가가 한다는 게 국가기관이 한다는 거고, 국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래요. 우리 지금 담당하는 지적에 관한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 64조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등록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용한 법 64조 1항의 조문이 여러 번 반복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되는 조문이기도 하죠. 이따가 교과서에서 제가 조문 확인해 드립니다. 일단은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 시간을 많이 아끼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죠? 이 교과서 페이지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거의 450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을 샅샅이 보고 공부하시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시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효과적인 학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책 자체는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자세히 적었는데 독학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시행착오라든가 허송세월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강사가 다 전문 강사가 다 걸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강사의 말을 들으시고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제가 선별해주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요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은 이따가 찾아드려요. 근데 저 보세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이라는 말을 보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니까 장관이 나서야 되겠네. 이 정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를 장부에 등록하는 이 업무, 실무를 장관이 하겠어요? 실무를 장관이 하지는 않겠죠. 이 실무를 누가 하는가를 보니까 그 지방마다 위임받은 관청의 장들이 해요. 그거를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이 해야 되는 게 현재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의 관청이 지적소관청이고요.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실무를 행하는 건데 우리 법령에 실무를 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을 토대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법 집행을 할 때. 그래서 법령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게 실무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결정이 책임자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책임자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무를 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문구가 실무를 행하는 걸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그런데 지방의 지금 환경을 보면은요, 인적, 재정적, 환경적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장치를 했어요.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관청이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소유자들이 관청에 신청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청은요, 신청을 안 했더라도 어떤 제재를 가하는 신청이 아니에요.
신청 안 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과태료 때린다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시 규정이라 합니다. 조문에는 뭐뭐 하에 한다로 돼 있는데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거를 우리 법학에서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적에서의 신청도 훈시 규정이라 신청해야 된다라고는 표현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협조를 구하게 돼 있는데 협조를 안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신청을 안 할 때를 대비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행정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국가행정으로서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그래서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지적소관청이 조사계획, 조사, 조사부 작성, 조서 작성에서 정리결의서의 첨부, 정리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적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게 거창하지만 이게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그런 뜻이라서 아이디어에서 연원한 이데올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념 그러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지적법령을 만들었느냐 이 뜻인데요. 여러분 교재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재로는 52페이지가 되겠네요. 교재 52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서 52페이지를 보세요. 앞부분의 거는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고. 자, 보십시오. 52페이지에 거기 토지 등록 그래서 의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주어와 객체와 소수로 이 틀을 딱 잡으세요. 자, 이 모든이라는 말에 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모든 토지를 등록한대요.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국가가 나서야 되고 국가기관이 나서야 된다고요. 이거를 국가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옛날 법인데 이거를 국가는 이라고 나와도 의미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필지별로 이 말이 토지 하나가 1필지예요. 필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보십니다. 토지 하나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어디서 끈을 읽어야 되시는지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끈을 읽으시면 안 돼요. 경계 또는 좌표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거를 조사 또는 측량합니다. 조사, 측량한다. 근데 대부분은 뭐 한다 그랬어요? 측량한다 그랬고. 근데 측량 안 하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측량 안 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합병하고 지목병역이다. 합병 그러면 측량 안 한다 이게 나오도록 훈련하자.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요게 전부 다 토지의 표시잖아요. 이렇게 끈에 있는 거 여기 끈을 읽으시면 안 돼요. 경계 또는 좌표를 한 묶음으로 항상 취급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조문 출제가 많이 된 거니까 이 조문을 외우실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국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토지 하나마다 다 이렇게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지별로. 그리고 뭐를 등록한다고요? 지적에서 다루는 중요한 토지 표시만 등록해요. 그걸 위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그런데 실무를 장관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념이라 그랬죠. 이념.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일이고 국가행정이라는 뜻이에요. 전국도 다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실무를 누가 하는가 보니까 그 밑에 있죠. 52페이지 아래쪽에 그 부분 양가로 2번으로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요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법령대로라는 말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말이 실무를 행한다는 말이었죠. 실무는 위임받은 지방관청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관청이 하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협조 규정을 뒀다 그랬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 신청에 대해서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했을 때 신청이 없더라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죠. 자,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서 결정하자. 여기까지만 두면 국가가 해야 되는 지적행정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라고 전제를 달았고요. 또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토지 표시 전부가 아니고 토지 표시 전부를 지방간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토지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자폐할 때 소재가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은 지방이 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재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거는 지방간청이 법령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이다 이런 행정구역을 지방이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구역의 소재는 빠지고 있다는 것도 시험 문제화 된 적은 없지만 볼 줄은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게 실무 규정으로서 실무는 이렇게 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다음 항이 있었죠. 64조 2항에 있는 거고요. 이념에 관한 64조 1항과 지금 보신 2항이 계속 반복되면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기본 강의 첫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렸습니다. 공시법령은 과락이 잘 나오는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 일부고. 자, 그런데 이 공시법령을 형성하는 두 가지 파트, 지적과 등기에서 지적은 쉽지만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등기는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선등록, 후등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선등록, 후등기의 의미는 첫째, 우리 등기부는 대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것,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는 대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것. 두 번째, 등기부의 존재 이유는 대장을 뺏겨온 표제부만으로 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둔 이유는 대장의 사실을 토대로 권리를 공시하는 각 굴구를 공시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주안점이 틀려요. 대장은 사실에 초점이 있고 등기부는 권리에 초점이 있는 장부라는 그 차이를 알고 가자. 그리고 지적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어요. 토지를 대장에 등록해서 공개하는데 등록할 때 대부분 청량을 하더라. 대부분 청량을 하기 때문에 청량을 하지 않는 예외 합병과 지목변경도 있는데 특히 합병을 기억하실 것. 그리고 이 구조에서 토지를 등록하는데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국가행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념이 국가 의무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가기관,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돼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런데 실무를 장관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는 지방에 다 위임이 돼 있어서 지방간청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법령을 토대로 이 지방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 좋은데 이 국가의 책임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토지 이동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자라고 돼 있었고 또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국가행정으로서 위임받은 행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협조가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까지 나왔다는 거까지 정리하셨어요. 결국은 이번 시간에는 64조 1항과 2항을 충분히 반복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숙지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